안녕하세요. 전 세계의 눈물 사연을 모아 읽어드리는 눈물 사연 도서관입니다. 여러분들의 눈물 사연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눈물 사연 도서관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눈물 사연 시작합니다. 이 사연은 한국에 방문한 한 외국의 군사 전문가인 40대 여성 사라 하디 박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박사님은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 과소평가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런 박사님은 한국을 방문하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라 하디 박사님의 사연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사라 하디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온 군사 전문가로 20년 넘게 탱크, 대포, 장갑차 등을 연구하며 전쟁의 기계들을 깊이 탐구해왔습니다. 저의 지식과 경험은 장군들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웨스트포인트에서 강연을 하며 의회에서 증언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국을 방문하기 전까지는 그 어떤 것도 저에게 진정한 충격을 주지 않았습니다. 한국군의 훈련을 참관하기 위해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을 때만 해도 저는 그들의 군사력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때 쓰던 낡은 탱크와 헬리콥터 몇 대를 가진 작은 나라가 첨단 전쟁에서 강대국들과 경제할 수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들의 전략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제가 한국군 참관 임무를 맡으면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원했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저를 선택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흥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군인들이 사용하는 장비를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것은 신기할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장난감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짐을 싸서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정말 이 작은 나라가 현대전쟁에서 강력한 전력을 보유할 수 있을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군에 대한 자료들을 검토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전투력이 얼마나 강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그들의 본부를 방문했습니다. 군사기지가 꽤 크고 현대적인 시설로 갖춰져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그들의 진정한 전투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이것은 단지 보여주기 위한 것일 뿐이라는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군의 대규모 훈련을 참관하기 위해 소집장으로 향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들고 언덕 꼭대기에 도착했을 때 아래로 보이는 광경의 순간 멈칫했습니다. 장갑차, 탱크, 이동식 호병 지원 트럭들이 바다처럼 펼쳐져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강철 물결이 계곡을 가로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보여주기 위한 시연일 뿐이다. 진짜 전투 상황에서는 다를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들의 장비와 병력은 인상적이었지만 실제 전투에서의 능력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훈련이 시작되자 병사들은 정밀하게 기동하며 모의 목표물에 포격을 퍼부었습니다. 공격 헬리콥터 편대가 머리 위 하늘을 어둡게 수놓고 이동식 미사일 포대가 무시무시한 화력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그들의 진정한 전투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훈련은 훈련일 뿐, 실제 전투에서는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며 저는 그들의 능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장비와 병력을 보유하고 있어도 실제 전투에서의 성과는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저는 가이드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 훈련은 얼마나 자주 진행되나요? 그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정기적으로 이런 대규모 훈련을 진행합니다. 이는 저희 준비 태세의 일환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훈련과 실제 전투는 다릅니다. 과연 이들이 실제 전투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며 한국군의 진정한 전투력을 평가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들의 강철 같은 의지와 장비는 인상적이었지만 저는 여전히 그들의 실제 전투력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과연 강대국들과 경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제 의구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국군의 대규모 훈련을 본 후에도 저는 여전히 그들의 실제 전투력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장비와 병력은 인상적이었지만
실제 전투에서의 성과는 또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군의 또 다른 훈련을 참관하기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보다 작고 정밀한 작전 훈련이었습니다. 가이드인 박준호 중위가 저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박중위는 젊고 유능한 장교로 한국군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훈련은 비무장지대 근처에서 이루어집니다. 기동성과 정밀성을 평가하는 훈련입니다. 박중위가 설명했습니다. 정밀성이라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과연 얼마나 정밀할까? 훈련 현장에 도착하니 한국군 병사들이 신속하게 이동하며 모의 목표물에 접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드론 정찰팀이 하늘에서 지형을 스캔하고 병사들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목표물을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능력에 점점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들은 훈련이니까 이렇게 잘하는 거야? 실제 전투에서는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훈련을 지켜보면서 그들의 능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박중위는 저를 기지로 안내하며 훈련의 의미와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항상 실전을 대비해 훈련합니다. 오늘 보신 훈련도 그 일환입니다. 박중위가 말했습니다. 훈련은 훈련일 뿐입니다. 실제 전투에서는 많은 변수가 존재하죠. 저는 여전히 회의적인 태도로 답했습니다. 박중위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변수들에 대비하기 위해 끊임없이 훈련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투에서도 이와 같은 기동성과 정밀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의 자신감 있는 말에 조금씩 설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실제 전투력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완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그들의 훈련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저는 한국군의 다양한 훈련을 참관했습니다. 각각의 훈련에서 그들의 기동성과 정밀성, 그리고 조직력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훈련을 위해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전투에서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그들의 진정한 전투력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과연 강대국들과 경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제 의구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의 강철 같은 의지와 확신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몇 주 동안 저는 한국군의 훈련을 지속적으로 참관했습니다. 각 훈련에서 보여준 그들의 기동성과 정밀성, 그리고 조직력은 점점 저희 의구심을 잠재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들의 실제 전투력을 완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이현수 대령으로부터 긴급히 소집되었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한국군 제7기동 군단의 지휘관인 이 대령은 항상 냉철하고 전략적인 사고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제가 한국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직접 저를 호출한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저는 그의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물었습니다. 이 대령은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북한과의 긴장이 갑자기 고조되었습니다. 저희는 즉각적인 대응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훈련은 실전 상황에 가까운 모의 작전입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실전 상황이라니요? 실제 전투는 아니지만 최대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훈련입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저희의 준비 태세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 대령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준비 태세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며 그들과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령과 함께 작전 지휘소로 이동하며 저는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실제 전투 상황과 유사한 훈련이기 때문에 그들의 진정한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훈련이 시작되자 한국군 병사들은 신속하게 각자의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드론이 하늘을 날아다니며 적의 위치를 파악하고 탱크와 장갑차들이 빠르게 이동하며 목표물을 향해 접근했습니다. 병사들은 정밀하게 목표물을 타격하며 하나의 유기적인 조직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훈련장이 외부의 해킹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통신이 차단되고 작전 지휘소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해킹 공격이라니 정말 심각하군요. 저는 이 대령에게 말했습니다. 이 대령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 훈련해왔습니다. 즉각적인 대응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는 신속하게 명령을 내리며 병사들에게 새로운 지침을 전달했습니다. 한국군은 혼란 속에서도 조직력을 잃지 않고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론팀은 수동으로 조종을 전환하고 병사들은 비상통신망을 통해 서로 소통하며 작전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자 한국군은 해킹 공격을 성공적으로 차단하고 훈련을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속한 대응과 조직력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저는 그들이 단순히 훈련된 군대가 아니라 실제 전투에서도 유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된 군대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이 대령은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오늘 훈련을 통해 저희의 준비 태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라 박사님, 저희 한국군의 능력을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오늘 훈련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군의 능력에 대한 저의 의구심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한국군의 대규모 훈련과 해킹 공격을 성공적으로 차단한 경험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제 저는 그들의 진정한 전투력을 어느 정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들의 모든 능력을 완전히 파악했다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의 다양한 훈련을 더 참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훈련은 비무장지대를 넘는 무의 침공 작전이었습니다. 이번 훈련은 군단의 기동성과 군수 지원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훈련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일찍 제7기동 군단이 출동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합류했습니다. 소집 장소에서는 군인들이 탱크와 차량을 최종 점검하는 모습과 드론 정찰팀이 하늘을 탐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훈련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나요? 제가 박준호 중위에게 물었습니다. 이번 훈련은 적의 방어선을 돌파하고 주요 목표 지점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이동 중에도 지속적인 지원과 보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박준위가 설명했습니다. 훈련이 시작되자 거대한 기계와 부대가 천천히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전방 기갑대대는 시속 35마일의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가벼운 정찰 및 지원 부대는 더 멀리 전방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전체 대열은 큰 간격 없이 원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지휘 헬리콥터를 타고 내려다보며 거의 20마일에 달하는 군단의 움직임을 추적했습니다. 그들의 기동력과 유동성은 놀라웠습니다. 한국군은 연료 트럭과 이동식 주방, 현장 유지보수팀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 장비를 동원하며 군단의 기동력을 극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인상적이네요. 저는 박준희에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의 기동력이라면 실제 전투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준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항상 실제 전투를 염두에 두고 훈련합니다. 모든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의 고된 전진 끝에 군단은 비무장지대 근처의 최종 대기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거의 200마일을 횡단하며 험난한 지형과 매복, 정체 상황을 극복해냈습니다. 그들의 응집력과 전투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훈련의 마지막 단계는 적의 방어선을 돌파하는 모의 작전이었습니다. 한국군은 2개의 소규모 기동 요소로 분리되어 별도의 트랙으로 이동한 후 적의 방어선을 공격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군사적으로 쉽지 않은 명령이었지만 한국군은 이를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탁월한 기동력과 정교한 전술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제7기동 군단은 전장을 지배하는 정보화 군대였으며 한국군 특유의 규율과 강인한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전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전하는지를 보면서 저는 왜 그들이 북한의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저는 이현수 대령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오늘 훈련을 통해 한국군의 진정한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그들의 전투력을 완전히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령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라 박사님이 저희의 능력을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군의 기동성과 전투력을 확인한 후 저는 그들의 다양한 훈련을 더욱 참관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능력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든 면에서 그들을 관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도시 침공 훈련을 참관하기로 했습니다. 광활한 훈련장에 도착하니 닫힌 건물과 지하시설, 민간 차량까지 포함한 모의 도시가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시나리오는 적군이 도시 내부에 은신해 있다는 설정이었습니다. 제7기동 군단은 공군과 지상군의 합동 공격을 통해 위협을 제거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기 전 작전 지휘소에 도착한 저는 공중 드론의 영상을 통해 도시를 모니터링했습니다. 기갑대대는 이미 밤새 은밀하게 제자리로 이동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공습이 시작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밝아지면서 공격 헬리콥터와 전투기들이 머리 위로 비명을 지르며 날아들었습니다. 그들은 무시무시한 화력을 쏟아부었고 모의 도시는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치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연이어 쏟아지는 폭격의 적의 방어선은 빠르게 무너져갔습니다. 이 정도의 화력이라면 적군도 쉽게 버틸 수 없겠군요. 저는 박준호 중위에게 말했습니다. 네,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해 적의 방어를 무너뜨릴 준비를 합니다. 박준위가 대답했습니다. 공중 공격이 끝난 후 이제 지상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백 대의 장갑차와 탱크가 센서와 무기를 장착한 채 폐허가 된 도시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전술 드론이 상공을 비행하며 매복을 탐색하고 정찰 데이터를 각 전투 차량에 제공했습니다. 덕분에 제7기동 군단은 보이지 않는 적을 효과적으로 찾아내고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보병 군대가 쏟아져 나오며 기갑 부대의 어무 사격을 받으며 빠르게 거점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체계적으로 건물과 방 하나하나를 정리해 나갔습니다. 고도로 훈련된 정예 보병들은 첨단 전술과 장비를 사용해 근접 도시 전투에서 적을 압도했습니다. 저는 전장에서 로봇공학의 통합을 직접 보는 것도 흥미로웠습니다. 무인 지상 차량이 보병과 함께 이동하며 센서와 폭발물 처리기를 사용해 지뢰와 급조 폭발물을 식별하고 무력화했습니다. 일부 모델은 병력의 기동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보급품을 운반했습니다. 전술 모니터를 통해 지켜본 제7기동 군단은 소규모 부대 전술과 밀착 공중 지원을 결합해 능숙하게 도시를 통과했습니다. 적의 주요 진지는 마지막 공격이 시작되기 전에 사방에서 연합 활력으로 포위되었습니다. 전체 작전은 공중과 지상 요소가 완벽하게 융합되어 하나의 파괴적인 결말을 보여주었습니다. 2시간 만에 제7기동 군단은 도시와 모든 방어선을 가상으로 파괴하는 작전을 완료했습니다. 모의 침공은 활력, 기동성, 기술, 그리고 정교한 전술의 탁월한 활용을 통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저는 이현수 대령에게 가다가 말했습니다. 오늘의 훈련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군의 전투력과 조직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대령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저희의 능력을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군의 도시 침공 훈련을 목격한 후 저는 그들의 전투력과 조직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군의 능력을 더욱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훈련을 계속 참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혹독한 겨울밤의 야간 훈련을 참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한겨울, 자정에 시작되었습니다. 매서운 바람과 눈보라 속에서 군단은 빠르게 이동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훈련의 목표는 주둔지에서 신속히 전개하여 원정기지를 구축하고 최소한의 인프라 지원으로 장거리 공격을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밤 훈련은 특히 힘들 것입니다. 박준호 중위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하니까요. 수천 명의 병력과 수백 대의 차량이 서둘러 이동할 준비를 하는 모습은 분주하고 긴박했습니다. 병사들은 방한 장비를 착용하고 정비 요원들은 차량을 점검하며 추위를 막기 위한 최종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들의 철저한 준비 태세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정도 추위 속에서의 훈련은 힘들겠지만 전쟁은 항상 이상적인 조건에서 일어나지는 않으니까요. 저는 박준희에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박사님. 저희는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박준희가 답했습니다. 드디어 출발 시간이 되자 거대한 강철 함대가 차가운 어둠 속으로 항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진눈깨비가 도로를 위험하게 만들었지만 호송대는 신중하게 그러나 꾸준히 전진했습니다. 병사들의 와투지는 여전히 높았습니다. 이들은 악천 후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프로들이었습니다. 밤샘 행군 끝에 전진 배치 지역에 도착한 군단은 즉시 방어시설, 통신망, 병참 인프라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잠은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사들은 차가운 밤하늘 아래에서 쉼없이 일했습니다. 그들의 노력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효율적으로 움직이다니 정말 대단하군요. 저는 박준희에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해 준비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박준희가 대답했습니다. 이후 72시간 동안 모의 위기와 위협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테러리스트 침투, 보급품 매복, 방어선 침입 등 다양한 상황에서 군단은 침착하고 규율에 따라 대응했습니다. 장교들은 주도권을 발휘해 공격적으로 대응했고 상급 지휘부는 지원을 확인하고 조율했습니다. 그들의 대응 능력은 놀라웠습니다. 마지막 기습은 적의 공중작전을 방해하기 위한 모해 장거리 탄도미사일 폭격이었습니다. 한국군은 신속하게 대응하여 적의 공격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며칠간의 긴장과 피로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뛰어난 결단력과 조직력을 발휘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저는 병사들의 겸손한 태도에 감동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항상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노력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오늘 훈련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군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현수 대령에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라 박사님. 저희는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것을 배워나가길 바랍니다. 이 대령이 대답했습니다. 한국군의 혹독한 겨울밤 훈련을 목격한 후 저는 그들의 끈기와 조직력에 다시 한번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국군의 진정한 전투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다양한 환경과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더 많이 봐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육군, 공군, 해군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작전을 참관하기로 했습니다. 합동작전은 해안 도시를 배경으로 한 훈련이었습니다. 이 훈련은 지상군과 공군, 해군이 서로 협력하여 적의 침공을 방어하고 해안선을 사수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저는 박준호 중위와 함께 훈련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나요? 제가 박준희에게 물었습니다. 이번 훈련은 적의 해상 침공을 방어하고 공중과 해상의 협력을 통해 적의 공격을 무력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박준희가 설명했습니다. 훈련이 시작되자 공중에서는 전투기와 공격 헬리콥터가 하늘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해상에서는 구축함과 잠수함이 적의 접근을 막기 위해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지상에서는 병사들이 해안 방어선을 강화하고 적의 상륙을 저지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적의 함대가 해안으로 접근하자 공군은 즉각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전투기들이 하늘을 가르며 적의 함대를 공격했고 해군의 구축함들이 강력한 화력을 퍼부었습니다. 적의 함대는 빠르게 무너져갔습니다. 정말 놀라운 협력입니다. 저는 박준희에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모든 상황에 대비해 훈련하고 있습니다. 각 군이 협력하여 적의 침공을 막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박준희가 답했습니다. 적의 해상 침공이 저지된 후 이제 지상에서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사들은 해안 방어선을 넘는 적을 빠르게 처리하며 도시로의 진입을 차단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한 훈련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훈련 도중 공중에서는 드론이 계속해서 적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드론이 제공하는 실시간 정보 덕분에 지상군과 해군은 적의 움직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효율적으로 적을 무력화할 수 있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저는 이현수 대령과 함께 작전 지휘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훈련의 결과를 평가하며 각 군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저희의 합동작전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군이 협력하여 적의 침공을 막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 대령이 말했습니다.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각 군이 협력하여 이렇게 강력한 전력을 발휘할 수 있다니요. 저는 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사라 박사님, 저희는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대령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군의 합동작전을 목격한 후 저는 그들의 진정한 전투력과 조직력의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 자신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군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그들의 능력을 과소평가했고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들의 강철 같은 의지와 헌신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저는 한국군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장비와 전술을 보며 이 작은 나라가 강대국들과 경쟁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군의 다양한 훈련을 참관하면서 그들의 진정한 능력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훈련된 군대가 아니라 모든 상황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된 군대였습니다. 기동성과 정밀성, 조직력과 대응력, 그리고 육군, 공군, 해군이 협력하여 발휘하는 강력한 전투력은 그 어떤 선입견도 무너뜨릴 만큼 강력했습니다. 한국군의 헌신과 노력은 저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훈련하며 모든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철저한 준비와 결단력은 제가 처음 가졌던 의구심을 완전히 사라지게 했습니다. 이현수 대령과의 마지막 대화에서 저는 진심으로 그의 노고를 칭찬했습니다. 이 대령님, 이번 여정 동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군의 진정한 능력을 이해하게 되었고 제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대령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라 박사님, 저희의 노력을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항상 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것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군이도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박사님, 저희의 훈련을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의 노력을 계속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을 지켜보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력을 응원하겠습니다. 한국을 떠나며 저는 한국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군대가 아니라 국가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헌신하는 전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강철 같은 의지와 헌신은 저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고 제 선입견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이번 여정을 통해 저는 한국군의 진정한 능력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들의 노력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들의 헌신과 노력이 계속되기를 기원하며 저는 새로운 마음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저의 잘못된 선입견을 정말 반성하고 한국군이 지금의 노력을 잘 유지하여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깨달음의 눈물을 다룬 사연이었네요. 다른 사연들도 차례차례 올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더 힘을 내서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